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속도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 내용은 살짝 이론적인 내용도 좀 들어있어서 살짝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숙지하셔서 이제 앞으로 연습하실 때 이런 속도 변화에 대한 이제 내용도 좀 추가하셔서 조금 더 재미나고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제 또 애니메이션 기능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포지션, 대표적인 이제 트랜스폼의 세 가지 이제 변화 요소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제가 세팅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자, 위에랑 아래에 똑같은 수치예요. 처음 시작과 끝, 중간, 끝은 똑같지만 좀 움직임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다르죠? 포지션 먼저 보시게 되면 위에 거는 그냥 천천히 올라갔다가 똑같은 속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한다면 밑에 거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하다가 내려올 때 콩, 그쵸?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도 위에는 동일한 속도로 따따따따 커진다면 커졌다 작아진다면 얘는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점점점 커졌다가 이제 점점점 작아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예, 마지막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거는 똑같은 속도의 회전값으로 돌다가 멈춘다면 얘는 서서히 빨라지다가 또 서서히 멈추는 그런 동작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예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등속도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지. 가장 사실 중요한 내용은 좀 포지션이긴 해요. 포지션은 좀 두 가지 또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두 가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움직임 스케일, 로테이션, 포지션은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모습은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이고 포지션만 이제 동선의 변화 모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지션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 두 개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위에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기본 키프레임, 직선 키프레임을 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봤던 내용들,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 이제 가감과 감속을 주는, 즉 서서히 속도가 빨라지거나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는, 이제 감속하는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개 다 같이 선택해서 포지션 P, 여기 0초일 땐 여기 있다가 그죠? 1초쯤 갔을 때 이쪽으로 이동해라.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점 보이시나요? 자, 요 패스는 이제 사실상 포지션에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게 동선을 나타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보면 되겠죠. 동선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얘를 이제 빨간 블루로 해놓고요. 얘는 레드로 해놓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가각 감속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은요. 쉽게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명령을 주는 방법도 있고 명령을 준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선 먼저 여기 키프레임을 선택하신 후에 우클릭 들어가서 맨 아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항목을 가시게 되면 이제 인 하게 되게 되면 서서히 속도가 이제 감소하는, 그리고 이제 아웃 하게 되면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이제 각각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 맨 위에 이지가 저 두 개를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서서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속하는 한 번에 넣어주는 키프레임이고요.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는 서서히 감소, 아웃은 나가는 거니까 서서히 증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제 하는 게 집에 들어올 때는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인 할 때는, 그리고 아웃 나갈 때는 신나니까 빨리 나가잖아요. 속도가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고요. 우선은 얘는 서서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어떤 거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웃. 나가는 거 아웃. 키프레임 모양 바뀌었죠. 또 보시게 되면 앞에는 기존 마름모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플룩플룩한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이 기준에서 이 모양이 바뀐 이 구간이 이제 변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키프레임 서서히 속도가 이제 감소해라. 이제 아까 반대 인을 넣어주시게 되면 속도가 얘도 있죠. 여기는 그대로 있고 앞에만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게 되면 달라졌죠. 이제 움직임이 살짝.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위에 일정하게 가는 애보다 살짝 늦게 출발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똑같이 출발을 했고요. 점점점 증가하다가 점점점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나는 조금 더 증가 감소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 그래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실제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봤던 그래프 나오죠? 이제 가로는 시간, 세로는 속도, 그렇죠? 퍼 세컨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고 빨라지고, 그죠? 1000 이상까지 가죠. 점점점 감소하는. 자, 이 앞에 이 네모가 실제 우리 키프레임이에요. 그죠? 이 키프레임은 0초에 있는 키프레임. 여기는 1초 때 있던 키프레임. 네. 그리고 이 키프레임 기준에서 앞에 이제 이 방향선, 이제 핸들이라고 하죠. 이 방향선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모양에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핸들을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조금 더 경사지는, 거의 최고 속도가 200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또 당겨주시게 되면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구간이 더 완전히 더 최고 속도와 이제 감소하는 게 더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재생해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모션감이 있게 변한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감소 가감하는 그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그래프까지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선택해서 어시스턴트의 이지. 이거 많이 쓸 것 같죠? 단축 외워두시면 좋아요. F9, Shift F9, 그리고 Shift, Ctrl 혹은 Command F9. 그렇죠?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을 바뀌었죠? 그리고 그래프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아까 인과 아웃과 인을 줬을 때 모양이랑 똑같이. 지금 그 키프레임 모양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저 아까 지금 모양이 똑같죠? 이 0초랑 1초 구간의 모양이 똑같은 이제 모래시계 반반 섞인 걸로 되어 있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이제 움직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레이어에 따라서 뭔가를 어떻게 외워서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움직일 레이어에 대한 모션을 이제 어떻게 줄 건지, 어떤 느낌이 적당한지, 요거를 더 찾아주시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내용이고요. 사실 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키프레임의 변화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특히 기초에선 중급 정도 단계에서는 괜찮은데요. 포지션에는 아까 한 가지 더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즉 동선.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이 뭐냐? 이 움직임을 넣어주시게 되면 동선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지워보고요. 하나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이거 힌트라고 했죠. 이 모션 패스 이제 지나가는 길이 보여지는 이 모션 패스가 실제 이제 동선을 만질 수 있는 건데요. 이 앞에서 우리 봤던 그래프처럼 요 위에도 올라오시게 되면 요게 키프레임이잖아요. 키프레임 앞에 요 조그만 동그란 점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큰 동그란 점? 자, 요게 여기 있는 이 방향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속도, 그렇죠? 키프레임의 속도를 주관한다면 여기는 이 모션 패스, 즉 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 위치 변화에 대한 동선을 바꿔줘요. 자, 그게 뭐냐? 이 왼쪽 점을 아까 우리 이 앞에 방향선, 즉 핸들 움직인 것처럼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떠냐면, 어때요? 이 레이어가 갖고 있는 위치의 동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나가볼게요. 키프레임 추가된 거 없죠? 키프레임 추가된 거 없이도 아까는 여기에서 여기를 일직선으로 쭉 갔다면 지금은 자, 바뀌었죠? 동선이 바뀌었죠? 키프레임이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동선 변화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만져보시게 되면 이 방향선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동선 변화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동선 내용이 좀 이제 모션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우선 0초일 때 포지션 이쪽에 있다가요. 1초쯤 갔을 때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2초쯤 갔을 때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액션을 안 했는데 나는 분명 클릭 했는데 갑자기 이 동선을 보여주는 모션 패스가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줬어요. 자, 요 경험 이제 집에서 연습하시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직선으로 끊겨서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흐물흐물 거리듯이 이제 곡선이 나타나요. 자, 요거는 뭐 프로그램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 움직임을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들어주는 이제 곡선 패스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곡선이 필요할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직선, 그렇죠? 나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흐물거리는 이 움직임이 싫다, 그렇죠? 곡선이 아닌 직선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메뉴 항목에 가서 바꿔주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요 도구를 써주는 방법이에요. 우선 메뉴는 우리가 아까 봤었죠. 시간 이제 변화할 때. 자, 여기서
이 키프레임 직선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여기서 킵 인터포레이션 항목에서 이 두 번째가 공간 변화였죠. 그래서 공간 변화를 오토 베지어. 아까 제가 애프터 이펙트는 자동으로 곡선 패스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오토 베지어가 선택이 돼 있었고요. 이제 리니어로 바꿔주시게 되면 오케이 됐죠. 바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직선,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바꿔주실 때에는 들어가셔서 항목에 다시 이제 오토 베지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생겼죠. 네. 실제 아까 제가 이거 힌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이게 이제 키프레임이고, 요 항목들이 키프레임이고, 이 키프레임의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작은 동그라미 점이 이제 방향선에 따라서 모양도 사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메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패스 모양을 바꿔주는. 자, 패스라는 단어, 저 용어 우리 써봤죠? 네, 언제 썼죠? 마스크 할 때 썼었죠. 그래서 마스크 패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구도 똑같이 요 펜 툴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펜 툴은 기본적으로 자, 클릭해서 이제 선을 이런 패스를 만들고, 그렇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곡선은 다시 한번 직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쓰는 툴이 여기 컨버트 툴이에요. 컨버트 프로젝트 툴.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죠. 요거랑 같은 원리로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선에 있는 부분을 이 컨버트 툴. 지금은 이제 펜 툴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곡선인 부분에는 이렇게 꺽쇠 모양의 컨버트 툴로 바뀌고요. 클릭. 반대로 다시 곡선을 만들고 싶다 하시게 되면 마우스를 다시 갖다 대시면 다시 컨버트 툴이 다시 교체하는 거죠. 직선인 상태니까 직선에서 교체하는 건 뭐죠? 곡선. 곡선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나는 패스를 포토샵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이제 펜 툴을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용 방법이.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는 방법. 이제 리니어를 베지어로, 혹은 베지어를 리니어로, 혹은 펜 툴을 이용해서 직선을 곡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하게 자유자재로 이 동선, 즉 공간의 움직임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베지어도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이 자연스러운 오토 베지어 그 곡선 패스를 만들어준다고 했었고요. 그 위에 있는 컨티니어스 베지어는 말 그대로 컨티니어스 이어주는 거죠. 자동으로 베지어 방향선 이제 양끝 기준점, 자, 요 기준점 이제 동그란 점, 요거 기준으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금 딱 바뀌었죠, 틀이.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면 어때요? 자동으로 똑같이 얘가 길어지면 반대쪽 방향선도 길어지고, 얘가 줄어들면 반대쪽 방향선도 똑같이 이어주는 이제 베지어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마지막 일반 그냥 베지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방향선과 이 뒤에 있는 방향선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육안상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앞에 있는 방향선을 만들게 되면 어때요?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움직이고 뒤에 있는 방향선 움직이게 되면 얘도 얘 나름대로 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요. 재생을 해보게 되면 동선이 아예 또 바뀌어버렸죠. 네. 자, 이렇게 곡선 패스에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이 모션 패스는 위에 있는 펜 툴로도 조절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펜 툴로도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시 기본 오토 베지어로 해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펜 툴에서 이제 이렇게 컨버트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일반 베이지어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아까 기본 컨버트 리니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냥 그 다음에 기본 컨티니어스 베이지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펜 툴 하나 가지고도 아까 그 베이지어 선 세 가지를 다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편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직 펜 툴이 좀 자유자재로 연습을 많이 못한 상태다. 그러면 아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메뉴에 항목에 가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보고 이 방향선에 따라서 동선 모양, 즉 곡선 패스 모양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 거의 반복이고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어떤 레이어에 어떤 움직임을 줄 때 어떤 느낌이 더 자연스러운지, 그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연습을 통해서 혹은 이제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해 주시면 충분히 능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키프레임이 이제 홀드 키프레임인데요. 이제 일정한 리니어 그리고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바뀌는 이제 곡선 베지어 마지막 홀드. 자,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여기서는 이렇게 오다가 이 다음에는 여기로 중간 값을 없이 바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키프레임 선택해서 우클릭 여기 터글 홀드 키프레임 보시나요? 홀드 잡아주는 거죠. 잡아두는 거. 이제 눌러서 터글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서 잡아주는. 또 키프레임 모양 보시면 저희가 텍스트 애니메이션 할 때 생겼던 키프레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모 키프레임 앞뒤 중간 값을 만들어주지 않는. 근데 지금 홀드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제 마름모로 반 남아있죠. 그 다음에 네모. 그래서 앞에 이 키는 유지하지만 지금 모션 패스도 보이죠?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이 터글 기준으로 홀드 기준으로 각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움직임이 중간값이 없이 바로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하죠. 네, 그래서 재생해보면 순간 이동하는 자, 그죠? 바로 이동하죠. 좀 길게 해볼게요. 재생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마지막 키프레임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드 준 다음에 홀드 키프레임에 이제 그 우측은 이제 오른쪽 나아가는 거는 이제 홀드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값을 안 갖는. 그래서 이 다음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예 이제 계속 이제 중간값을 안 만들어주는 이렇게 홀드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반절 홀드가 아니라 계속 이제 진행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값 계속 만들어주죠. 자, 키프레임은 다시 원상 복구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맥 쓰시는 분은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을 클릭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 들어왔죠. 네.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다시 들어가서 물론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 속도가 전체적인 이 키프레임의 움직임은 마음에 들어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 1초 구간 속도, 그 다음에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루즈한 것 같아서 이 전체의 키프레임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전체 키프레임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시고, 자, Alt키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맨 끝 프레임, 시작이나 끝에 맨 끝 프레임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간격, 내가 키값을 준 이 키프레임의 간격은 유지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이렇게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단축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 간격은 유지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속도를 조절을 했죠. 네.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서브 이제 단축키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살짝 지루할 수도 있는 좀 이론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서 지루할 수 있는 이제 키프레임의 속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실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외워서 쓰기보다는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레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적당한 이제 속도 변화를 주면서 더 사실적이고 더 리듬감 있는 모션을 구현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